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지역 관광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단체 여행객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대학가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주변 상가도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더해 색다른 도시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비자원이 주방용 다목적 세제 7개 제품을 비교해봤더니 안전성과 세척 성능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5명, 충주 8명, 제천 5명, 음성 4명, 진천 8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033명, 충북 누적 사망은 85명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관광객 증가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도 본격적으로 관광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단체 관광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에 대비해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단풍으로 물든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단풍길을 걷고 국화로 꾸민 다양한 모형 앞에서 사진도 찍으며 관람객들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합니다. 지난해 가을만 해도 나들이를 망설였지만 올해는 한결 부담이 줄었습니다. 매일 갇혀 있다가 이렇게 야외 나오니까 숨도 그냥 뻥 뚫리는 것 같고 기분도 너무 좋고 다 힐링되고 좋아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청남대는 개별 관람객뿐 아니라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람객도 12명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도 주차장이 거의 꽉 찰 만큼 관람객은 코로나19 이전의 3분의 2 정도까지 회복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관람객의 인원이 늘다 보니까 또 가을을 맞아서 많은 관람객들이 좀 방문해 주시고 있어서 다른 관광지들도 비슷한 상황. 충청북도는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해 단체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의 버스 임차료 지원을 재개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웹 드라마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중화권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해 다시 찾을 외국인 관광객을 선점할 전략도 짰습니다.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아마 이제 국제선이 열릴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중화권 그 여행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각 시군별로도 관광지 홍보와 함께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충북 관광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오랫동안 닫혀있던 대학문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 확대로 한적했던 대학 캠퍼스가 활기를 찾아가면서 학생은 물론 주변 대학과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교 강의실에 모처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손소독과 발열 체크까지 마친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직접 강의를 듣습니다. 산업의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대학마다 직접 강의를 듣는 대면 수업을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입학은 했지만 그동안 학교에 나와보지 못했던 1학년 학생들은 느낌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할 때는 소통도 잘 안 되고 애들이랑 말을 많이 못했는데 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의논도 할 수 있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상 복귀 단계에 맞춰 대학마다 대면 수업을 늘리면서 캠퍼스에도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들을 때 고등학교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 또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그 대학생인 게 또 실감이 나고 그랬어요. 대학 대면 축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충북대에서는 대면 공연 준비 작업도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전처럼 대규모 공연은 아니지만 모처럼 가을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수 있어 학생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관객을 받아서 대면으로 학우분들이랑 마주하는데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도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저희 쪽에서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 확대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대학가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손님이 많지 않지만 1년 반 만에 영업시간도 늘어난 만큼 상인들은 앞으로 손님이 늘고 매출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거의 2년 다 돼가지고 코로나 그 상황에서 아무 계획이 없었거든요. 생각도 없었고 앞으로도 좋아지겠죠. 대학들마다 내년 1학기부터는 완전한 대면 수업을 계획하고 있어 활기가 넘쳐나던 예전 캠퍼스 일상을 다시 찾을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청주현 요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1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충북대 병원에서 치료받던 90대 요양원 환자가 숨져 도내 누적 사망자가 8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달 15일 요양보호사 확진 이후 입소자 28명과 직원 8명, 가족까지 40명이 돌파 감염으로 확진됐으며 현재 입소자 1명과 직원 3명이 격리된 상태입니다. 또 지난달 27일 간호조무사가 확진된 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충주 모 요양병원에서도 어제 간병사 1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에는 입소자 52명과 직원 8명 등 60명이 격리된 채 사흘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은 이달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일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돼 위기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국 가금농장은 방사 사육을 할 수 없고 유경오리 출하 기간은 기존 3일 이내에서 당일로 단축하며 모든 가금류는 도축장 출하 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수부는 행정명령으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낚시나 산책 등으로 철새 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충주에서는 13년째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으로 문제점을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단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과 현실성을 따져가며 대규모 사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조성된 충주의 한 생활체육공원. 도로가 맞물려 접근성이 좋지만 체육시설이 많아 산책하거나 풍경을 보기엔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법을 찾은 건 지역 대학 학생들입니다. 인공적인 체육시설을 실내로 옮겨 녹지 공간을 넓히고 실내 시설 천장 또한 잔디로 덮어 언덕처럼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없는 주변 여건을 한껏 활용해 쉼터로서 공원을 부각한 겁니다. 체육시설 자체가 이제 구기 종목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제 즐길 수 있는 공원을. 관광 사업이 주춤한 조정 경기장 일대도 개선 대상이 됐습니다. 자전거 이용객이 많이 찾아오는 데서 착안해 자전거 주차와 세척, 정비와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고안했습니다. 모두 충주시가 지역 대학생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도 충주시를 거쳐서 넘어가는 자전거 객들이 많은데 이제 충주쯤 왔을 때 딱 이제 하루 묵고 다음 날 다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작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결과물들이 현장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법적 검토 혹은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난 2009년부터 협업해 지금까지 제안된 프로젝트가 140여 개. 우범지대였던 골목길을 산책로로 만드는 공간 개선부터 수안보 옛 스키장을 활용하는 굵직한 사업까지 10분의 1가량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결과물 가지고선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그 아이디어들을 갖다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 정부나 충청북도에서 공모 사업들 있잖아요. 공모 사업에 기초 자료를 써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지역의 경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시무부 충청대 명예교수가 내년 교육감 선거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시무부 명예교수는 어제 교육청 기자실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김병우 현 교육감의 혁신교육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충북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진단평가를 다시 도입해 학생 기초학력을 키우고 청소년 수당과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우 교육감에 맞서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 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 김진균 청주 복명중 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충북지부가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한 조합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시중 지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 직무수행 등 5가지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 균형 발전과 시군과의 협력 2개 항목의 부정평가가 2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와 영동을 제외한 시장군수 대상으로는 8가지 설문이 진행됐는데 한범덕 청주시장은 노사관계 정착과 발전 노력에서, 유한우 단양군수는 청렴도 항목에서 9개 시군 가운데 부정평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정책 방향 공감과 직원과의 소통, 공정한 인사 등 6개 질문에서 부정평가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사가 늘면서 가스레인지 등을 닦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이 다양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했더니 세척 성능과 경제성에서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묵은 기름때를 닦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7개 제품의 안전성과 세척 성능 등을 확인했습니다. 전 제품 모두 유해 물질과 안전성, 제품 표시에 문제가 없었고 무첨가 물질과 살균, 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제품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척 성능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복합 오염과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오염 2가지 상태에서 세척했더니 henkel 홈케어 코리아의 브레프 파워 주방용 세제가 복합 오염을 가장 잘 닦아냈고 기름 오염 세척 성능도 양호했습니다. 피존의 무균 무때 제품과 슈가버블의 기름때 세정제는 기름 오염에서 세척 성능이 가장 우수했는데 슈가버블 제품의 복합 오염 세척 성능은 비교 제품보다 떨어졌습니다. 애경산업의 랩신 홈백신, DH산업의 베이킹소다 세정제는 비교 제품보다 기름 오염의 세척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용량 대비 가격은 333원에서 1,180원까지로 최대 3.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단순히 어떤 한 가지 항목만을 고려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부모에게 눈 자극 정도를 알기 위한 유정란 동물 대체 실험에서 모두 혈관이 파열된 것이 확인돼 눈 보호를 위해 높은 곳에서 분사를 피하는 등 사용 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제품 사용 중에 부모에게 피부에 닿거나 흡입되지 않도록 장갑이나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한편 4개 회사의 제품 용기는 재활용이 쉬운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henkel 홈케어 코리아 제품 용기는 유일하게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도 순도가 떨어지는 유색 플라스틱에 해당해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진천군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밤 10시쯤 진천읍 교성리 한 공터에서 진천군 5급 공무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로 이 공무원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3km 정도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의 의심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진천군은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무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괴산군이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괴산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속한 부서는 연대 책임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공무원도 훈계나 견책, 감봉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징계 외에도 1회 성과급 미지급, 1년간 맞춤형 복지 포인트 50% 감액, 직원 휴양시설 이용 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괴산군에서는 지난달 23일 일손 돕기를 갖다 음주운전을 한 면사무소 공무원에 이어 24일에도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당 소속 청주시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산행 중에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당 소속 정우철 청주시 의원이 최근 박 장관과 청주 상당산성에서 찍은 사진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렸다며 피고인과의 산행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논란이 일자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현장 신청을 어제부터 16일까지 오부제로 진행합니다.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해 청주시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오부제가 끝나는 17일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현장 접수가 진행됩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다목적 전기차량 개발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동차연구원 충북분원 설립과 소형 전기상용차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다목적 차량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가칭 다목적 자동차 안전 신뢰성 평가센터를 음성군에 조성하고 향후 자동차연구원 충북분원으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관련 기업의 미래차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단인 한국교통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지역과 상생하는 산학협력 친화의 날 행사를 오늘까지 개최합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과 사회에 기여하고 링크플러스 사업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재학생들을 위해 진로 취업과 기업 설명회, 지역사회를 위해 충주 사과 라이브 커머스와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기업을 위해 산학협력 우수 성과 전시와 기술 세미나 등을 마련했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메가폴리스 조성과 관련해 이차영 괴산군수가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차영 군수는 농지 수용과 매립장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기존 계획보다 산업단지는 13만여 제곱미터, 매립장은 16,000제곱미터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 이용 계획에 공동주택 용지와 복합 용지를 추가 반영해 30평형 300세대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고 복합 용지는 고용 창출이 가능한 물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회사로부터 공동주택 용지와 복합 용지 매입 의향서를 받았으며 곧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원 생명쌀 품종으로 국산인 해들과 알참미가 재배됩니다.
청주시는 국산 벼 육송 품종인 해들과 알찬미를 청원 생명쌀 교체 품종으로 확정하고 농가의 계약 재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재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청원 생명쌀 품종인 추정과 고시히까리는 내년까지만 재배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열린 예비 품종 반마 선호도 조사에서 알찬미가 50.8%의 최다 득표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스터샷 접종을 위해 연말까지 추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는 4,370여 명으로 오는 15일부터 닷새가는 영동읍과 용산면, 황감면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닷새가는 심천면 등 나머지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접종 백신은 화이자로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접수와 접종이 한 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민선 7기 들어 장기 미해결 사업 15건을 정상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용산, 상우 산업단지와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 효성 빌딩 철거 등으로 총 사업비는 6,800억 원, 정산 추진까지 평균 13.6년이 걸렸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